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일부터 군산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감소로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경우 본사가 있는 울산조선소로 근무지를 옮기길 바라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뒤늦게 보장해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풍력설비 하부 구조물 제작에 당초 전북업체 100% 참여가 보장되지 않자 업체들이 내일로 예정된 합의각서 체결식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급해진 새만금개발청은 하부 구조물 제작을 전북업체에 맡기겠다고 뒤늦게 합의각서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남북 2축 도로공사 때도 큰 폭의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전북업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통보했지만 과태료 부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교육청이 독립된 자치단체라 김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에게 의뢰한 결과 김 교육감이 본인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과태료 부과권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과태료 부과권을 서로에게 떠넘긴 채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자 전북도의회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 지부가 시의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무원노조 전주시 지부는 공무원 인사와 이권 개입, 갑질 등 시의원의 부당행위 신고를 받아 공개하고 해당 시의원의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면서 전주시의회의 사과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4천 명가량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새해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에서 119만 원과 190만 4천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25만 6천 명에서 올해 26만 명으로 4천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 반값으로 제공하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농어촌에 빈집을 제공할 3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을 제공하는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신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 반값으로 최대 5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 양영두 소충사선 문화재전위원장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20년 넘게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통일위원장에 선임된 양영두 씨는 당헌 당규에 따라 당연직 당무위원과 중앙위원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드론의 저변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축구단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만 14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명 안팎의 선수를 뽑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드론 축구 시범 경기를 선보였고 월드컵 경기장 안에 드론 축구 상설 체험장을 만들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클럽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강모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1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전북은 남원 9.8도, 전주 9.4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이 조선업체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모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의 누리과정 운영비 상계 처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역사교육의 헌법화도 제언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지난해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특색 없는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만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